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며칠 전 모 언론 매체와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조갑재 선생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유별나게 나 혼자 그런 얘기, 입 바른 얘기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거든요. 보수의 리더고 보수에서 깨어있는 분이고 월간조선에 계실 때도 사실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뭡니까?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리를 둬야 보수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떨어져라! 빨리! 대통령 목 자르고 떨어지는 게 보수가 살아나는 거다. 보수가 뭡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보수는 헌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게 뭡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하고 맞붙어 혼자서 싸우려고 하다가 지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혼자 싸울 생각은 안 했죠.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행정부의 수반으로 나라를 끌어오면서 보니까 해도 너무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는 완전히 와해되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법치가 완전히 망각되는 무법과 불법의 세상이 되겠다. 두려움과 걱정에서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물론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함께 하자고 여러 차례 SOS를 보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협조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대통령 등에 칼 꽂고 빨리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그 자리를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그 마음이 든 사람이 대통령과 협조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되려고 그분은 당에서 잠깐 물러가 있지만 암죽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되돌아와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자기가 뇌물을 취하려고, 아니면 더 영구 집권해가지고 대통령을 장기 집권해가지고 18년 20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대로 두다가는 좌파가 점령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다. 내가 대통령 취임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정의와 공정과 희망과 자유와 법치라고 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실천이 안 되겠구나. 나라도 목숨 걸고 나서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바보다, 덩신이다, 생각이 모자란다, 가만 이때까지 견뎌왔는 2년 반을 견뎌왔으니까 그 대충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재명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걸 가지고 왜 일을 저질러가 대한민국 전체가 난장판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이해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파면돼야 된다고 하는 숫자가 높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대통령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56%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갑재 선생은 어떤 분이에요? 보수들 사이에서 정말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갑재입니다. 보수를 대변하는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리를 둬야 보수가 산다? 이분이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물론 글 필치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줄기차게 자기가 주장한 게 뭡니까? 반공이고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하고 전두환의 계엄령과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보수에 힘을 실어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 보수라는 것은 영어로 conserve, 지키다는 뜻도 있지만 repair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수, 수리하다. 헌법의 가치가 아주 훌륭하면 그건 처음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을 그대로 기려서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리페어, 수리해서 수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수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보수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축은 헌법이에요. 헌법. 근데 헌법 지키겠다고 이 어려운 고초를 자청한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라니, 자기 스스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수의 기치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보수의 목소리로서 자기 몸값을 높이고 일관되게 해왔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친미하는 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피땀 흘려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고 미국이 이승만한테 그냥 민주주의 보따리를 준 거고,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때부터 민주주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586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군부에서 문민 세대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군부에서 문민 세대로 바뀌었다고 그때서야 민주주의라는 게 처음 꽃을 피운 게 아니라고요. 기본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자유시장 경제고, 투표로서 대표를 결정하고 헌법을 따르고, 이건 미국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야. 그걸 이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통해, 저는 쿠데타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그 업적을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자주국방을 하고 국토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고 칭송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5.16이라는 게 4.19에 대해서 정면 반박 아니에요? 4.19는 학생들이 일어나가 이승만 부패했으니까 빨리 하야해, 꺼져 하고 장면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4.19 의거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다 지금 어떻게 돌아서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이란 건 이승만 대통령.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렸고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서서 하는 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겠다고 가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거, 그때 민주주의의 가치의 소중함을 몰랐던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갑재 선생의 태도는 5.16의 정당성과 전두환의 계엄령의 정당성은 주장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파면감이다. 그리고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이분은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우리의 국가 방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건 다 친미입니다. 한미동맹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미동맹에서. 그 한미동맹에서 그 가치가 나왔다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지켜나가야 될 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친중이야, 친북이야.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건 스스로 나는 친미보다는 친북, 친중에 가깝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월간 조선할 때도 북한 어린애들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또 다른 분 있죠. 정규재.
얼마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더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가장 먼저 인터뷰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따낸 사람이에요. 자기 몸값이 그때 최상으로 올랐어요. 지금 돌아서서 보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보십시오. 두 분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꼰대입니다. 꼰대. 원로가 아니라 꼰대. MZ세대와 이 꼰대의 차이는 뭐냐? 나이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생각이 열려있냐? 얼마만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국제주의라는 걸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80이라도 MZ세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고 닫혀있고 외고집적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20대라도 그건 꼰대인 거예요. 그게 MZ와 꼰대의 차이예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건 보수가 아니에요. 나는 미래로 가고 있고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고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는데도 윤석열은 무능하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돌아서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런 분들이 나와요. 엄청난 존경을 받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모두의 추앙을 받고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추앙을 받고 가는 곳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중심에 서 있던 분들이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앞장서서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해왔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변 제가 볼 때 표변이나 아니면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섭섭한 게 있거나 아니 윤 대통령이 약하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들 정도로 통치를 훌륭하게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죠. 왜냐면 처음부터 취약했지 않습니까? 0.74% 이기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29번의 탄핵을 발의를 해서 13명이나 탄핵 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뿌리채 흔들어 제끼는 민주당 앞에 약하디 약한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 당을 그리고 나라를 끌어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기반 자체가 정치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으로서 한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밉다고 해서 너 나가 이재명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다면 그건 보수라고 자기 자신을 자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친중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친중이다 친북이다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한미동맹보다는 이재명이 이끄는 공산주의가 더 바람직하고 전체주의가 더 바람직하고 이재명 독재자가 윤석열보다 정치를 더 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조갑재 선생도 공산당이 싫다면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보수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은 취소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